안녕하세요. 세계적인 경제학 교과서 폴 크루그먼의 경제학 원론을 가장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학 박사입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커피를 마실까? 주스를 마실까? 점심은 또 뭘 먹을까? 이런 사소한 고민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개인적 선택의 원칙을 알고 나면요. 바로 그 모든 선택들이 얼마나 중요한 경제학적 의미를 갖는지 깨닫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 커피 한 잔을 고른 그 순간,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기로 마음먹은 바로 이 순간까지도요. 여러분은 이미 수십, 어쩌면 수백 개의 경제적 결정을 내린 셈입니다. 이게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경제학이라는 게 그렇게 거창하고 어려운 이론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삶, 모든 선택의 순간에서 시작되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모든 선택을 지배하고 있는 4가지 비밀 코드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왜 선택을 해야만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려주는 희소성의 법칙이고요. 두 번째는 모든 선택 뒤에 숨어있는 진짜 대가, 바로 기회비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얼마나 많이를 결정하는 한계적 사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 인센티브의 원리까지. 이 4가지 렌즈를 장착하고 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원칙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우리가 도대체 왜 매 순간 뭔가를 포기하고 또 뭔가를 골라야만 하는 걸까요? 우리를 이토록 고민하게 만드는 그 근원, 바로 희소성의 법칙이 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 자원은 희소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갖고 싶은 멋진 자동차, 넓은 집, 최신 스마트폰, 그리고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시간까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고요? 이 모든 걸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죠. 한정되어 있거든요. 슬라이드에 보이는 이 메마른 땅처럼 말이죠. 우리의 끝없는 욕구를 채워줄 자원은 결코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자원이 단순히 돈만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어쩌면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희소 자원은 바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루는 공평하게 딱 24시간뿐이니까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말하는 자원이라는 건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데 쓰일 수 있는 모든 걸 말해요. 땅이나 노동력, 자본 같은 전통적인 것들은 물론이고 바로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데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의 시간까지도 아주 중요한 자원인 거죠. 이 모든 것이 유한하기에 우리의 삶은 어쩔 수 없이 선택의 연속이 되는 겁니다. 자,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어서 선택을 해야만 한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렇다면 그 선택의 진짜 대가는 과연 뭘까요? 두 번째 원칙은 바로 모든 선택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진짜 비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문장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보통 우리는 비용이라고 하면 가격표에 찍힌 돈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경제학에서 말하는 진짜 비용은 좀 다릅니다. 그건 바로 내가 포기해야만 했던 것 그 자체예요. 그 선택 때문에 놓쳐버린 다른 가능성들의 가치, 그게 바로 진짜 비용이라는 거죠. 경제학자들은 이걸 아주 멋진 말로 기회비용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A를 선택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했던 B의 가치, 그게 바로 A를 선택한 진짜 비용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학에 가는 것의 기회비용은 단순히 등록금과 책값이 아니에요. 그 4년 동안 대학에 안 가고 일을 했다면 벌 수 있었을 돈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아쉬움, 그 길의 가치가 바로 기회비용인 셈입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는 이런 선택의 갈림길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 걸까요? 세 번째 원칙은 우리가 전부냐 아니냐식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할까 아니면 조금 덜 할까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맞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진짜 고민은 오늘 공부를 할까 말까가 아니잖아요. 보통은 오늘은 몇 시간이나 공부해야 하지? 이런 문제죠. 커피를 마실까 말까가 아니라 한 잔 더 마실까? 같은 결정 말이죠. 경제학에서는 이런 식의 결정을 한계, 마진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이라고 부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아주 좋은 예시인데요. 시험 기간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 슬라이드처럼 보이지 않는 저울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저울 한쪽에는 경제학을 1시간 더 공부했을 때 얻는 이득, 즉 오를 성적을 올려놓고요. 다른 한쪽에는 그 1시간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것, 즉 화학 공부할 시간이 줄어드는 손해를 올려놓고 뭘 할지 비교하는 거죠.
바로 이게 한계에서의 저울질, 경제학 용어로는 상충관계 트레이드오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추가적인 한 단위를 놓고 비용과 편익을 따져보는 의사결정 방식을 한계 분석이라고 불러요. 어떤 행동을 딱 1시간 더 혹은 딱 1개 더 했을 때 추가로 얻는 이득과 추가로 드는 비용을 비교해서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방법이죠. 놀랍게도 우리는 일상에서 자신도 모르게 이 한계 분석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우리는 희소성 때문에 선택을 하고 기회비용을 따져보면서 한계 분석을 통해 결정을 내린다는 것까지 알았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대체 무엇이 우리를 특정한 선택으로 이끄는 걸까요? 우리 등을 떠미는 그 강력한 힘은 뭘까요? 정답은 바로 인센티브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 이득을 바로 인센티브라고 불러요. 아주 간단하죠? 물건값이 오르면 덜 사게 되고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면 소비를 늘리는 것처럼요. 우리는 더 나은 상황으로 가기 위한 기회를 포착하고 그걸 활용하기 위해 끊임없이 반응하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인센티브라는 게 항상 우리가 의도한 대로만 작동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아주 강력하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회적인 변화를 불러오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정말 흥미진진한 지점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교과서에 소개된 중국의 한 자녀 정책 사례입니다.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112.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거의 100에 가까워야 할 이 숫자는요. 2018년 중국의 15세에서 29세 사이 인구 중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를 뜻합니다. 한 자녀 정책이라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아들을 선호하는 전통적인 사상과 만나면서 끔찍한 성비 불균형이라는 결과를 나온 거죠. 이 극심한 성비 불균형이라는 새로운 인센티브 구조는 그야말로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결혼 시장에서 여성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니까 신랑 집안이 신부 쪽에 줘야 하는 소위 신부값이 말도 안 되게 치솟기 시작했어요. 결국 아들을 둔 부모들은 미래의 며느리를 얻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이게 중국 경제 전체의 저축률을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리는 결과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렇게 개인의 선택을 움직이는 4가지 핵심 원칙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이제 이 4가지 렌즈를 모두 합쳐서 우리 주변의 세상을 얼마나 더 선명하고 명확하게 볼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 짝 4문장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세상에 공짜는 없다. 자원이 희소하기에 우리는 늘 선택해야만 합니다. 둘째, 모든 선택은 곧 포기다. 어떤 선택의 진짜 비용은 그로 인해 포기한 다른 기회, 즉 기회 비용입니다. 셋째, 고민은 조금 더냐 조금 덜이냐의 문제다. 우리의 결정은 대부분 한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사람은 결국 이익을 따라 움직인다. 우리는 모두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존재라는 것,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4가지 원칙은 단순히 경제학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지식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선택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 즉 새로운 렌즈가 되어줄 겁니다. 선택의 이면에 숨어있는 논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시는 거죠.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진로나 인간관계 혹은 소비 습관처럼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선택들을 좌우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인센티브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놀라운 경제학적 원리를 스스로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